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첫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그리고 오세훈 시장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예산의 약 1조 원을 갖다 쓰고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오세훈 시장 측은 이것을 축소,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서울시 의회는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데서 생기는 갈등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 약 1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내지는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벌이는 사업들이 정말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다. 행정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서울시 의회가 대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대체 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여러 면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시 의회가 해온 일 중에 이것이 왜 도대체 서울 시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5월 4일에 서울시 의회에 그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 보도자료 그 제목 한번 보시죠. 자, 5월 4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제목이 서울시 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 서명운동 동참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 하나 보시면 한반도 전쟁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전 세계 1억 명 서명 지지 선언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시 의회에서 할 일로 보여지십니까? 이건 무슨 통일부도 아니고 서울시 의회가 서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텐데 지금 뭐 통일부에서나 할 법한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더 기가 막혔는데요. 내용 뭐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내려는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해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 목표다. 김정택 운영위원장은 이 캠페인의 의미에 대해 우리 민족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난 세기의 냉전 속에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다. 수백만의 사상자를 낳고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세기의 정치 군사적 대결과 대립, 그에 따른 피해와 불안은 지금도 우리 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4년 내내 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공허한 평화 타령을 이 서울시 의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아니, 이게 서울시 의회가 할 일인가요? 무슨 통일부도 아니고 민주당 하부 조직인 것처럼 지금 서울시 의회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니, 한반도 종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게 서울 시민들이 서명운동 한다고 이게 이루어질 얘기입니까? 서울 시민, 그리고 뭐 나아가서 전 세계 1억 명이 여기 서명에 동참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옵니까? 지금 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의 핵 위협이죠. 남한에 대한 핵 위협과 전쟁 위협, 이것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지금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고통을 끝내야 한다? 아니, 시민들이 나서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는 것이죠. 왜 북한에다가 할 얘기를 서울 시민들에게 나서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의회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는 시민들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남북한 정부와 주변 국가들도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현대사는 남북한이 상대를 불신하며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커녕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니, 적대 정책을 남한이 폈나요? 북한이 폈지? 근데 항상 이렇게 남북한을 같이 끼워 넣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렇게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며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장이 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마치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게 북한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다른 어떤 제국주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 정부와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함께 나서서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자, 여기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안보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자, 얼마 전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도 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제대로 판단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게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핵무장한 북한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라고 천영우 전 수석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만 매달리더라는 것이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뭔가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면 이 한반도에 뭔가 평화가 올 것처럼 이렇게 철석같이 문재인 정부는 믿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시각이 이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이런 일과 이 보도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런 황당한 보도자료는 서울시 의회의 운영위원회 명의로 나왔습니다. 서울시 의회 안에는 뭐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무슨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운영위원회고, 역시나 이 운영위원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태 의원이 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 서울시 의회가 시민들의 관심 밖에서 얼마나 엉뚱한 짓들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런 보도 자료죠. 지금 서울시가 정말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이런 그냥 허무맹랑한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 안 되죠. 지금 서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뭡니까? 이 북한의 핵 위협이죠. 그리고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방사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북한의 김정은이 뭔가 정신이 나가서 핵미사일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면 북한에선 말릴 사람이 없죠. 또 한국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에 뭔가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 시진핑에게 추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는 뭐 지진 대피 훈련은 할지언정 핵미사일에 대한 민방위 훈련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한마디로 뭔가 북한의 핵 위협에 이 서울시는 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저희 조갑제 TV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서울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보다도 북한의 성능 좋은 방사포다라고 정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굉장히 고도가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를 대구나 부산 근처에 배치한 것도 그런 이유인데, 오히려 북한의 방사포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아주 개량화되어 있고, 그 목표는 정확히 서울을 목표로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뭔가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찾은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어떤 핵 공격, 미사일 공격, 또 휴대용 발사체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이언돔인데, 뭔가 적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즉시 탐지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약 80% 이상 이 공격을 유효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당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뭐 안철수 대표처럼 이런 고민은 없더라도 이런 식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황당한 일을 벌이진 말아야죠. 얼마나 서울 시민을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것을 서울시 의회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뭔가 행정 변화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서울 시민들이 제대로 뭔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부서별 전화 자세히 다 나옵니다. 이 보도자료를 냈던 운영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황당한 일을 서울시 의회가 벌일 때, 네,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항의도 하고 이런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도 불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직접 전화도 하셔서 똑바로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